와, 실차가 있네요, 진짜. 정말 멋있습니다. 미래에서 온 차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반짝반짝거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조명 때문일까요? 이게 분명히 이 정도의 독특함이라면 하나의 확고한 컨셉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컨셉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디자인 컨셉은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보통 자동차들 이제 손으로 스케치를 하고 흙으로 깎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 저희는 이번에 아예 처음부터 최소한의 점과 선으로 연결을 해서 차를 표현을 해봤어요. 그 와중에 보석이 세공된 듯한 느낌을 캐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릴이 반짝반짝 거린다는 게 네. 예, 거기서 오는 느낌일 수가 있고요. 이 그릴에서 시작해서 전체 바디로 그 보석이 세공된 듯한 느낌을 좀 퍼뜨려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삼각형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여기 이 아반떼를 구성하고 있는 삼각형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세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 모르시나요? 네, 정말 너무 많아서 이거 셀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전 아반떼의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네. 많은 삼각형의 도형으로 우리가 삼각대라는 별명을 좀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아반떼와 지금의 아반떼를 보고 영화 속 대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바로 기생충의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럼 이 삼각형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계획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만약 이 삼각형이 사각형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블링블링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각형이었으면 이만큼 공격성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면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또 전면부 봤기 때문에 측면도 기대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측면부를 확인하러 가죠. 제가 또 마음에 드는 라인 중에 하나예요. 좀 웨지 스타일로 프런트는 좀 낮아지고 뒤쪽은 살짝 올라온 이 사선의 형식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거 좀 얘기해 주시죠. 전 아반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낮아졌거든요. 네. 그 와중에 앞을 좀 더 낮췄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이 벨트 라인의 크롬이 앞으로 쭉 받아서 거기 있는 파팅 라인까지 이어지거든요. 이 하나의 큰 라인이 동세를 이뤄서 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쭉 연결을 해서 뒤쪽까지 크롬으로 연결된 이 라인이 일체감 있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길어 보이기까지 해요. 오늘 이 아반떼를 실차로 보고 정말 디자이너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패밀리 세단인 아반떼의 옆구리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기울기의 직선을 쫙 그어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 팬더의 볼륨을 바디에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디지털로 저희가 한번 보석이 세공된 듯한 느낌으로 결합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라인이 생겨났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라인이 아니고 팬더 볼륨이 바디에 결합된 인터섹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라인 자체도 정말 신경을 써서 삼각형을 만들었다. 보석 세공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저는 굉장히 공격성 있어 보이고 달려나갈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후면부를 보러 가시죠. 와, 정말 전면부만큼이나 후면부도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이 테일 램프가 굉장히 와이드하면서도 마치 멀리서 보면 H를 그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 하는데 혹시 이것도 무언가 의도가 되신 건가요? 네, 저희 지금 세단을 보시면 그랜저, 소나타에서 전부 다 일렬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현대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과감하게 이 형상 자체를 H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이 테일 램프까지도 나는 현대의 애사심을 넣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네요. 저는 아반떼를 처음 봤을 때 분명히 이 차는 뒷자리도 활용해야 하는 세단인데 그 이쪽에 보이는 요 루프 라인이 정말 무슨 스포츠카에서나 볼 법한 아주 완만한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착시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요소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차들이 이런 라인을 걸칠 때 루프에서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루프보다 한 단 떨어뜨렸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쿠페같이 좀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 후면까지 확인을 했는데 실내가 기대가 됩니다. 실내를 확인하러 가시죠. 네, 제가 운전석에 한번 직접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이 안 열리는데요?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오? 핸드폰으로 열리네요. 와. 오, 신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반떼. 겉모습도 굉장히 스포티한데 그 스포티한 느낌이 이 실내로 그대로 들어왔네요. 이번 아반떼의 인테리어의 핵심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반떼의 스포티함을 극대화하는 그런 공간을 디자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의 운전자적 중심 구조를 낮고 와이드하게 재해석했고요. 운전자가 드라이빙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와, 저는 실내 디자인 중에 계기판이 눈에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데요. 일단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아반떼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설마 그랜저를 잘못 가져오신 건 아니시죠? 네, 이건 아반떼 맞습니다. 10.25인치 클러스터랑 10.25인치 AVN이 이제 합쳐진 디스플레이로 운전자가 드라이빙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아까는 공간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건 이제 좀 UX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자면 운전자 방향으로 10도 정도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터치하거나 그리고 시야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요소들을 보면 정말 디테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만한 디테일이 더 있을까요? 도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도어 핸들이 하단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크래시 패드가 20mm씩 40mm 정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셨을 때 소나타 정도의 어떤 크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좌우로 2cm씩 넓어졌을 뿐인데 실제적으로 이 시각적인 공간의 여유로움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느낌의 무드등이 또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데요? 컬러 무드 램프 같은 경우에 컬러가 바뀌면서 이 인테리어 전체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슬림 에어벤트와 무드 램프의 결합으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아, 하이테크하니까 저는 이 아반떼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 이무연 연구원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아반떼,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처음 저희가 이 아반떼라는 차를 기획할 때 과연 어떤 니즈를 가지신 고객분들께서 이 차를 찾아보고 또 구매하실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고민 과정 끝에 스마트 모빌리티 관점에서 이번 아반떼의 고객 경험을 정의하고 또 개발하였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께서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네. 운전을 하시다가 이 공조라든지 지도 버튼 등을 일일이 보시고 클릭하시는 게 물론 불편하기도 하시겠지만 일단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죠. 네. 하지만 이번 아반떼는 카카오와 연계한 자연어 음성 인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하게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엉딱 켜줘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엉따 켜줘.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켭니다. 진짜 켜졌네요? 네. 와, 대단한데요? 네, 여기서 놀라시기엔 좀 이릅니다. 네. 이번에 현대 카페이가 현대 브랜드 최초로 아반떼에 적용되었습니다. 요즘 실제 카드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번 아반떼도 현대 카페이를 통해 주차장이나 주유소에서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차량 내에서 결제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첨단 기술이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기능이 있으실까요? 네, 요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기정화 관련된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아반떼에는 미세먼지 센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공기정화를 작동시키는 만큼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께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아, 요즘 공기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아, 보미 씨도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저만 계속 안에 있어서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네. 네. 아, 정말 장시간 얘기 나누셨어요. 네. 얼른 오시죠, 연구원님.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 실내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 자체가 기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아예 새롭게 바뀐 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아반떼에는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반떼 신규 플랫폼을 적용했다는 의미는 충돌 안전성, 승차감, 연비, 동력, 소음 진동 등 다양한 이런 기본 성능 외에도 고객분들께 드릴 수 있는 포텐셜을 여러 방면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플랫폼이라고 하면 저는 카레이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이끌어내는 상황에서 정말 장단점을 확실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피부적으로 알 수 있게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런 플랫폼의 변화를 실제 고객분들께서 체감하기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고객분들께 보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눈에 드러나는 재원과 연관시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고와 착자 위치가 20mm 정도 하향하였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 결과 고객분들께서 차량을 주행하실 때 보다 안정감 있는 주행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아반떼 대비 휠 베이스가 20mm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차량을 탑승하셨을 때 보다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가 제일 궁금하죠. 이 아반떼 연비 어떻게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준중형 차급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연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언더플로어 평평화를 통해서 공력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이 탑재되면서 차량 전체적으로 연료 소비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5.4 kPL이라는 인증 연비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실내 공간도 넓어지고 연비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여기서 또 빼놓지 못할 한 가지가 있죠. 안전과 편의 사양에 대해서 어떤 게 조금 더 들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정말 좀 강조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번 아반떼는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신규 플랫폼 적용을 통해서 충돌 에너지 흡수율을 향상시켜 기본적인 차체 안전성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반떼는 기존 차급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안전 신기술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센스 기능들을 대거 적용해서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차와의 충돌 방지를 보조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신기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준중형 차급에서는 기존에 상상하기 힘드셨던 다양한 주행 편의 기능들 또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차로 중심을 유지하며 달리도록 도와주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만나서 복합적으로 구현하는 HDA, 즉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또한 이번 아반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아반떼에 이런 고급 사양의 옵션 사양들도 적용이 됐다라고 하니까요. 저 역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안전과 편의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보조해주고 있는데 장거리 갈 적에 위험한 상황에서 한 번만 개입이 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반떼에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가 아반떼의 광고였네요. 사실 광고라는 게 마케팅을 농축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저는 카피 한마디가 굉장히 신선해요. 세상 달라졌다. 세상이 많이 참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맞춰서 아반떼도 또 한 번 준중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로 세상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세상만큼 달라진 아반떼도 고객분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되게 중의적인데요? 세상이 달라졌다. 아반떼가 세상 달라졌다.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반떼라는 이미지가 사실 국민 첫 차로 많이 인식하고 계실 텐데 이 광고는요. 국민 첫 차 고객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아반떼가 국민 첫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반떼는 국민차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국민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보면 사실 20대는 이렇다, 30대는 이렇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정형화된 삶이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아반떼가 이렇게 트렌디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사양으로 무장했지만 단순히 젊은 분들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젊은 모든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런 모습을 좀 광고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가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인상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최근 자동차 시장이 SUV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안에서 아반떼가 가지고 있는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디자이너분들과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으로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세단은 SUV에 비해서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낮은 무게 중심으로 인해서 주행 안정성이 SUV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뒷자리 휠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뒷자리 완전 거주성이 강점이 있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점들을 더욱 극대화한 차량이기 때문에 SUV 대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네. 가솔린 1.6 엔진이 개별 소비세 1.5% 기준으로 1,6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번 아반떼는 수평형 트림을 적용을 했는데요. 중간인 모던 트림에서도 모든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택의 제약을 좀 해소했어요. 뿐만 아니라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양만 골라 담고 싶은 고객도 또 풍부한 사양을 원하시는 고객도 좀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혹시 N라인은 안 나오나요? 확실히 레이싱을 하시다 보니까 N이나 N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N라인과 하이브리드는 상반기에 출시 계획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달라진 세상과 달라진 고객에 맞춰서 좀 일상을 혁신했던 브랜드들과 많은 콜라보를 해서 재밌는 경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시어링과 연계한 시승 체험도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톡과 연계해서 재밌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게 아반떼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반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